조선일보사에도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위원으로 참여하셔가지고 5.18을 돌파하시는 분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색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 보수의 시각에서 보는 5.18은 어떤지 그런 부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포스터가 하나 나와 있네요. 제가 좀 전에 소개받은 이동욱입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유령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있지도 않은 북한군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조금씩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막 몇백 명씩 늘어나 버렸어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립묘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국립묘지 많습니까? 어디? 대전도 있고, 예. 영천에도 있고, 사천에도 있고.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국립묘지는 서울에 있는 동작동 현충원 그리고 대전의 현충원 두 군데입니다. 예. 그리고 영천에도 있고 또 포천에도 생긴다 그러고 막 하는 이게 지금 전국에 7군데인데 이거는 호국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충원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제일 앞에, 그 다음에 호국원은 그 지역에 연구를 둔 직업 군인들로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중에 그래도 가족묘가 아니고 국가에 모시겠다 하면 이제 현충원으로 그 호국원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민주묘지는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립민주묘지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민주묘지가 몇 개가 있냐면 제일 먼저 국립 4.19 민주묘지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시죠? 예. 그 다음이 국립 3.15 민주묘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입니다.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국립민주묘지로 국가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을 모셨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 안에 이분들을 용인했다는 얘기입니다. 반헌법 세력으로 처음에 두들겨 잡았다가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고 헌법 테두리 안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랬냐?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될 무렵에 88년 1월 달에 그 인수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5.18은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다라고 확정을 지어버렸어요. 예. 그 말은 뭐냐?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한 운동이 아니고 그 체제 안에서 군사정권이 장기 집권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 이거 민주화 아니냐 해가지고 받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세월이 가면서 친북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올라타 버렸습니다. 올라타가지고 우리가 5.18에 복수를 해주겠다 하면서 그 미 문화원 방화 사건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다 서절러 가면서 가다가 또 그들과 이렇게 대치를 했던 정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저항의 근원에는 군사 정권의 장기 집권을 거부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기 위해서 1987년 6.29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권력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투표로 뽑게 됩니다. 그게 이른바 민주화입니다. 무력 집단에 의해서 권력이 형성됐다가 투표로 뽑자고 하는 민주화로 이렇게 바뀌는 거. 이게 이제 권력 이양이, 권력 변화가 되는데
이런 권력 변화의 과정에는 어느 나라든 피를 봅니다. 순순히 그냥 못 주겠다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고 순순히 넘어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못 넘어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가 옛날에 우리보다 잘 살았던 나라들이 왜 저럴까? 이유가 다 그겁니다. 중동은요. 중동은 지금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나마 이만큼 갔습니다. 우리가 저 5.18 민주화 운동하는 곳에 가면 그 묘지에 가면 사망자가 그 당시 사망자가 167명입니다. 167명이 지금 중동 시리아 좀 전에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고 지금도 결론이 안 합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 국가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 넘어지고 다치고 했는데 그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많이 대한민국이 큰 겁니다. 그나마 큰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저 사무국장님께서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어떤 사정을 설명하시는 걸 가만 들었는데 여러분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더라도 어떤 기회를 찾아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들을 하시고 계셨을 텐데 이런 것이 전부 다 민주화 운동에 의한 민주주의의 문화를 우리가 체득한 겁니다. 옛날 같으면 여기에서 나이 제일 많은 분 아니 힘 제일 센 사람 혼자서 결정하고 모두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안 그렇잖아요. 우리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라는 게 뭐냐? 이 모든 게 지금 현재 벌어진 사건입니다. 현대사란 관련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과거사는 그 관련자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조사할 때는요, 문서 막 이런 것만 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대사에 대해서 제대로 현대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교육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교육받은 적이 없는 거, 잘 모르는 거, 그거 이제 문해력. 예컨대 한글을 읽을 줄은 알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 그 문장 해석 능력이 없다 그래요. 그것처럼 역사의 문장 해석 능력이 있어야 돼요. 현대사 문해력이 필요해요. 그래, 현대사 문해력은 뭐냐?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내부에서 어떤 단체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누가 변호사비가 뭐 2천만 원 듭니다라고 뭐 그럴 리 없겠죠. 하시면 그래 가자 하고 또 그 막 너무 많다고 한쪽에서 반대하고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하지 마시고 왜 2천만 원이 들고 근거가 뭔지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민주주의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와 또 합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서로 예단을 해버리고 나면 갈등만 생깁니다. 현대사는 그런 겁니다. 이제 잠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한 각성이 곧 스스로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는 눈목자 위에 이렇게 비침이 붙은 거예요. 그죠? 자 보시다. 눈목에 비침이 붙어서 스스로 자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눈 뜨는 겁니다. 내면의 눈을 뜨는 겁니다. 육체의 눈이 아니고 내 정신의 눈을 뜨는 게 스스로 자입니다. 그래서 자각이 나오고 자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을 하냐?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하는 그 백성민자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백성민자의 원래 글자는 눈목자예요. 백성민도 눈목자인데 왜 이렇게 생겼냐? 눈목자에다가 밑에서 가시로 팍 쑤셔버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백성민에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게 가시로 눈이 찔린 겁니다. 그래서 눈이 한쪽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게 백성민이에요. 무슨 뜻이냐? 백성은 눈이 한쪽이 멀어가지고 좀 모자라는 애. 걔 돼지. 이게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각골문자에 그 고대 각골문자의 백성민자를 보면 진짜로 그림으로 눈을 그려놓고 밑에 칼을 세워갖고 딱 꽂아놨어요.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눈목자에 가시같이 일린 걸로 해가지고 해 전체로 보면은 이제 예쁘게 요즘 우리가 쓰는 백성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조선시대 후기에 가면은 실학자로 유명한 다산정약용 선생의 유명한 책이 있죠. 목민심서, 그죠? 그 목자가 무슨 목자인지 혹시 아세요? 목민심서의 목자, 기를 목자예요. 가축을 방목한다 할 때 그 목자예요. 목, 그 다음에 그 글자가 민자. 백성을 개돼지 기르듯이 기르는 방법이에요. 목민심서가 그 뜻이에요. 동양에 오랫동안에 우리의 그 찬란한 문화유산이라고 늘 좋아하는 이 동양의 정치사상은 엘리트 정치사상이에요. 조상이 훌륭하고 혈통이 좋고 해가지고 집안이 다 좋고 뛰어나서 정치를 하는, 그게 아니고 너희 아버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봐서 뭐 건달입니다 이러면 이제 조지는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이 태어나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성공한 것을 인정 안 하는 풍토가 되게 심했어요. 그 속에서 백성민은 뭐냐? 눈이 하나 멀 개, 돼지. 근데 그게 바뀐 거예요. 그게 바뀌면서 자유가 나오는 겁니다. 개인이 나오는 겁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개인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민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개, 돼지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로 뭘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믿을만한 거냐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자유가 뭔지 말씀드려요. 스스로 자자는 뭐냐? 내면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예. 백성민은 눈이 하나 찔린 거고. 자, 그러면 스스로 자에서 내면을 눈을 뜨니까 계몽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유는 뭐냐? 내 내면의 눈을 뜨면 내 마음의 밭이 보이잖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뭔지, 그걸 내가 키워나가는 게 말미암을 유입니다. 둘이 합치면 자유가 됩니다. 그 자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정치 사상으로 만들면은 우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평등주의를 해가지고 사회주의나 또 공산주의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좌익이라고 그래요. 우익은 이 오른손이에요, 그죠? 오른손이잖아요.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저처럼 손바닥을 이렇게 해갖고 엄지손가락을 내려보세요. 여기 있는 엄지손톱 보이죠? 요 엄지손톱이 대한민국이에요. 나머지는 북한으로 거쳐서 중국으로 거쳐서 저 러시아까지 대륙이에요. 그 대륙의 정치 문화는 지금도 안 바뀌었어요. 우리 요 손톱만 바뀐 거예요. 해양을 향해서 자유를 향해서 지금까지 다행히 안 망하고 버텨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만큼 우리가 옛날에 이런 것도 잘했었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곳에서 계속 피어나요. 자유를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그나마 살려내고 이끌어 나가고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제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갑니다. 지도 좀 빨리 빼겠습니다. 자, 무지하면 속게 됩니다. 속으면 종의 멍에를 쓰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유를 위한 발돋움은 곧 스스로 눈을 뜨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사실 확인이고, 사실 앞에서는 그 어떤 신념, 이념, 무슨 당파 이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나는 계속해서 민주당 찍었다. 나는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이다. 해본들 그들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제대로 된 희망을 갖다 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새로운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비록 우리 때 못하더라도 우리 후세들에게는 너희는 우리처럼 하지 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자유가 만들어지고 그 자유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안 되면
은근히 거기 이제 거짓말이 들어가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 거짓말이 모여지면 어떻게 되냐? 국가에 납품한 미사일이 거꾸로 우리 땅에 떨어지게 되고 불량품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 후배들에게도 제대로 치열하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가면서 가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다. 그게 5.18 정신이다 이거죠. 자, 얘가 안 넘어가노. 예? 배터리가 다 됐나? 아, 제가 오늘 아침에 배터리 바꿨는데. 우리 현대사회에서 20년간 지금까지 설치된 게 5.18 북한 특수군입니다. 이 유령의 탄생 과정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8.15, 그죠? 몇 년이에요? 예? 45년. 45년 손 들었어요. 손 들었던데요. 45년 아니다 하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왕 여기 와서 밤늦게 이동욱이라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한 가지는 배우고 가야지. 그죠? 1945년 8월 15일은 해방된 날이에요. 근데 완전히 해방도 아니야. 일본놈한테 해방이 됐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미군정이 또 들어와서 우리 위에 앉았어요. 왜 독립이 아니에요. 독립은 우리의 주권을 가진 정부가 서는 게 독립이에요. 그죠? 1945년 8월 15일은 그때까지 우리의 주권을 깔아뭉개고 앉아서 눌렀던 일제가 사라지고 그 일제의 자리에 누가 옵니까? 미군정이 들어온 거예요. 북한은 소군정이 들어온 거예요. 미군정과 소군정의 시대가 3년이 지속된 게 1945년에서부터 48년 사이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건국기념일은 언제냐? 1948년이죠. 그죠? 1948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48년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32년 뒤에 5.18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 뒤집어 읽으면 어떻게 돼요? 8년입니다. 우연의 일치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봐도 좀 긴장되죠. 이 5.18 잘못 따르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2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일을 했냐? 한쪽은 김대중 내란음모다 해가지고 조지고 또 한쪽은 전두환이가 내란 목적 살인했다. 살인범이다. 발포 명령 체계를 밝혀라. 42년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2년이 지났는데 해결이 안 돼요.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사전에 기획된 시위고 기획된 무장항쟁이다. 조직을 밝혀라. 뭐 이러죠. 또 한쪽에서는 의도된 과잉진압이다.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했다. 학살자다. 뭐 이런 거죠. 그죠? 또 한쪽은 북한의 개입이 있다. 뭔가가 의심스럽다. 또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신군부의 권력욕을 위한 학살이다. 이러고 싸운 게 지금 42년째예요. 제가 진상규명 조사를 하면서도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더 한심한 건 저를 위원회에 집어 던져놓고는 지금까지 3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의원들이 전화 한 통 없어요. 국회의원들 이 5.18 잘 몰라요. 그러다가 선거 때가 되면 호남표가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 가는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누구야 있냐? 굉장히 작아요. 아무 힘도 없어. 관심도 안 가져. 지금 현재 실제 상황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의 5.18을 두고 이런 식으로 양쪽이 대치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네? 그 사이에 이제 유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중동에 있는 시리아라는 국.
나라의 국기입니다. 이 시리아는 2011년에 그 중동에서 이른바 자스민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나라 그 중동 국가들이 왕정에 우리 같은 이제 신분하고 군부하고 똑같아. 왕정에 시달려가지고 야 이제 민주화하자고 뛰어나온 게 자스민 혁명이에요. 그 바람이 부는 바람에 시리아 안에서도 아주 장기 집권을 해오던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구호를 젊은 그 고등학생들 15명이 페인트로 이제 낙서를 하다 걸렸어요. 그게 발단이 된 겁니다. 그 걸린 걸 이른바 그 보안경찰들이 잡아가지고 지하에서 두드려 패가지고 돌려보내는 도중에 몇 명이 죽고,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이 그 분노에 차서 사람들한테 호소를 하고 하니까 이제 시민들이 몰려 들어가고 반정부 이제 시위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또 정부에서는 국왕의 총애를 받는 친일대들이 더 열심히 진압을 하면 진급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깔아뭉개고, 이제 사상자 발생하니까 중간에 있던 군부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도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겠다 했고 군부가 이제 가담해버려요. 군부가 가담하니까 나머지 군부가 왕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또 이쪽에 똘똘 뭉치고 이제는 전쟁이 된 거예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최초의 사상자가 7, 8명이 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엔 인권위원회가 들어가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 죽었다 했는데 한 7년쯤 되면서부터 이 인원수가요 20만을 넘어가요. 20만을 넘어가요. 그래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세는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까지 약 40만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 합천 인구가 다 합쳐서 약 4만이 약간 넘는다고 합니다. 합천 인구의 10배 이상이 죽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전 때문에. 한 국가 안에서 서로 보는 시각 차이 때문에 그걸 서로 용납 못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이제 시리아는 회복이 안 돼요. 이 유서 깊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성당에 오셔서 알지만 그죠? 성서에 나오는 저 무대예요. 그죠? 근데 저게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여러분께 잠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 내전이 일어난 이유는 뭐 이런 게 쭉 나오고 이만큼 이제 망가지고 그죠? 그렇지. 이게 이 그래프 보면은 76,021명이 죽었을 때가 언제냐? 사건 발생하고 나서 4년째예요. 지금 22년이잖아요. 그죠? 40만을 넘어버렸어요. 자, 계엄사부터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계엄사령부 하면은 관청 사자를 쓰지만 이 계엄사의 사는 역사의 사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그 당시 신군부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을 우리가 했다. 그 계엄의 역사를 쓰겠다 하면서 쓴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본이 이겁니다. 이게 1982년에 보안사령부에서 만들어낸 계엄사고 이거는 90년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약간 바뀌어요. 왜 그러냐? 요 사이에 1980년대 후반 가면은 국회에서 이른바 광주 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때 5.18 관련했던 군인들이 처음으로 자기들이 민간인 집단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다시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정리를 새롭게 시작한 게 두 번째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틀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숨기고 어떤 부분은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게 숨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계엄사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얘가 됐습니까? 여기 보면은 당시 정보기관에서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 이 당시가 뭐냐면 5.18 당시입니다. 국회가 국외유의 비정규전 부대를 투입함과 동시에
남심을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광주 사태가 악화 일로에 있으니 더욱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다리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한다. 이게 그 계엄사 82년도 판에 있어요. 있는데 요 뒷부분이 잘라낸 거예요. 원래 계엄사에는 여기까지가 요 뒤에 문장이 있는데 그 뒤에 문장이 뭐냐? 북계는 노리고 있었다고 한다 해놓고 그 뒤에 북계의 남친 기도는 결국 실기하고 말았지만 기회를 놓치고 말았지만 그 당시는 실로 6.25 재연의 민족적 비극 전야 바로 그것이었다. 이게 여기에 다 붙어 있어요. 이게 1982년의 계엄사입니다.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 요 책이 있어요. 지만원 씨가 쓴 책입니다. 솔로몬 앞에선 518. 요 책 159에서 160페이지. 여기 보면 이 양반이 계엄사에서 그 당시 군이 이런 식으로 했다. 사실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했다고 딱 인용했으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요 뒤에 말을 잘랐어. 싹 뺐어. 빼고 뭘 붙이냐? 탈북자들의 그 거짓말 증언 있죠. 5.18 때 우리 인민반에 누군가가 내려갔다더라 뭐 이런 얘기. 그걸 뒤에다 싹 붙여버렸어.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그죠? 아 이거 사실이구나. 그 다음에 북한군 증언 들어보면 그것도 사실이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을 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속는다. 속으면 이용당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계엄사에 보면 첩보 내용 같은 게 이제 막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계엄사 2 예컨대 90년도에 나온 건데 조선일보 이도형은 일본의 뭐 내각주 사실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북계 남침 어쩌고 저쩌고 해요. 이게 이제 1980년 5월 10일 날 일본 동경 특파원 했던 조선일보 이도형 기자가 뭐 어떤 보도를 했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에요, 이분. 나중에 한국논단이라는 책에 발행이 되죠. 얘로 왜 됐다 안 됐다가 그런지. 이게 좀 넓게. 자, 신문 광고에서 얘기합시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신문 광고가 등장합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만원 씨인데 신문 광고를 냈어요. 2002년도 8월 16일 날 동아일보, 또 8월 17일에는 문화일보에 광고를 냈어요. 이 광고가 이제 오리지널 발단이 된 겁니다. 광고 모양은 이런 겁니다. 대국민 경계령 좌익 세력의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 해가지고 2002년 8월 16일 이제 날짜를 좀 기억합시다. 자, 이 내용이 뭐냐? 내용은요 전체가 사실은 김대중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굉장히 이제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96년부터 김대중 캠프에 있었거든. 캠프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밀려나니까 2002년 돼가지고 앙심을 품고 김대중은 딸갱이 뭐 이런 식의 비난성 광고를 해요. 그 광고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첫 번째, 김정일의 운명이 다급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반공으로 이렇게 무장됐던 혹은 반공투쟁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 역사관이 거기에 고정이 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반대의 경험을 했던 분들이 그 경험에 고정이 되면, 생각이 고정이 되면 세월이 지나도 계속 그것만 반복하잖아요. 책임을 조사하는 놈은 하나도 없어. 아예 조사 항목에도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야. 더군다나 제야에서는 그 사면해갖고 다 내보내니까 제야에서는 전국에서 대학이 닥닥치 그럼 웃자란 말이냐 이거죠. 그러니 전단 입장에서도 이걸 잘못하면 나중에 미래에
살인범으로 몰린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싶어. 저는 그런 면에서도 이해는 가는데 다만 그 당시 군인들, 전두환을 포함해서 군인들이 사회를 보는 눈이 너무 약하고 좀 머리가 좀 굽고 그래갖고 무리한 일들이 참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길로 보면 이 양반들이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사리 사욕을 위해서 지랄을 한 건 아니라고. 사리 사리고 위해서 했다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방향을 잡은 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잘 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못 왔다면은 그 책임은 우리가 역사적인 책임도 물어야 되겠지만 지금 훨씬 그때보다 낫거든. 뭐 그러면 안 되냐.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겁니다. 나중에 제가 서울 가고 나면 여러분들 제 욕 많이 알죠. 욕은